안녕하세요. 오늘 인바디의 사용법과 분석 방법을 알려드릴 메나테크 영업부 진우종. 양영규 대리 인사드립니다. 네, 대리님 사실 인바디는 상표명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 그래요? 몰랐네요. 정식 명칭은 BIA, 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 생체 전기 저항 분석법이라는 뜻입니다. 와 이건 궁금하지도 않았던 건데 TMI네요. 네, 우리 몸에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내서 체성분을 분석하는 겁니다. 전류를 보내면 몸이 막 찌릿찌릿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미약한 전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를 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엄지, 손바닥, 뒤꿈치와 발가락 총 8점으로 전류를 흘리는데 근육은 70% 이상의 수분으로 이루어져서 전류가 잘 통하고 반면에 지방은 20% 정도의 수분으로 전류가 잘 통하지 않는 원리를 이용해서 몸에 전기가 잘 통하면 근육이 많고 잘 안 통하면 지방이 많다고 측정하는 원리입니다. 전기조차 지방이 많으면 싫어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바디가 국내 회사인데 세계적으로도 너무 유명해져서 데일밴드나 포스트잇처럼 인바디라는 브랜드가 체성분 분석기의 보통 명사로 굳어졌답니다. 메나테크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센터에서는 메나테크 여러분들의 정확한 체성분 파악을 위해 인바디 770이라는 프리미엄 모델을 구비했답니다. 와 역시 메나테크는 고객님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군요. 당연하죠. 메나테크의 기업 철학, 건강, 풍요, 나눔이잖아요. 메나테크에서 고객님들의 건강 상태를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리미엄 인바디 기기를 제공해 준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바디 측정 시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 첫 번째, 심장박동 조절기 등 이식형 의료기기 또는 환자 감시장치와 같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의료기기를 신체 내부에 착용하고 있는 분은 측정하시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약하지만 전류를 우리 몸에 흘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기의 고장 또는 생명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염성 질병이 있거나 손바닥 또는 발바닥에 상처가 있는 분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손바닥과 발바닥이 너무 건조하거나 각질이 많으면 정확한 측정이 어렵습니다. 물티슈로 손바닥, 발바닥을 충분히 닦은 후 측정하세요. 세 번째, 공복 상태로 측정하세요. 섭취한 음식물은 체성분으로 간주되어 측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용변 후에 측정하세요. 내장기관 내의 음식물 역시 체성분으로 간주되어 측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운동 전에 측정하세요. 가벼운 운동도 체성분을 일시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급적 오전에 측정하세요. 오후가 될수록 체수분이 하체로 몰려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10분 이상 서 있다가 측정하세요. 여덟 번째, 샤워 또는 목욕 전에 측정하세요. 다음으로 실제 인바디 기기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대기 화면에서 맨발로 발판에 올라서세요. 손잡이는 아직 잡지 마세요. 2. 체중 측정이 시작됩니다. 3. 체중 측정이 완료되면 회원 번호를 입력하세요. 4. 검사자의 휴대폰 번호와 신장, 만 나이, 성별을 입력하세요. 5. 검사 자세를 취합니다. 맨발로 뒤꿈치를 발 전극 끝에 맞춰 서세요. 엄지는 타원 부분에 접촉시키고 나머지 모든 손가락으로 손잡이를 감싸주세요. 겨드랑이를 벌리고 팔을 쭉 펴세요. 6. 말씀하시지 마시고 가만히 기다려주세요. 45초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인바디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분석 방법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인바디 결과지를 구석구석 낱낱이 알아보겠습니다. 인바디 측정을 하시면 이렇게 결과지가 출력됩니다. 인바디 검사를 통해 몸의 구성 성분인 수분,
지방, 단백질, 무기질을 분석하여 비만 분석뿐만 아니라 영양 상태가 좋은지, 몸이 부어 있는지, 뼈가 튼튼한지 등 인체 성분의 과, 부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나테크에서는 인바디 모델 중 프리미엄 모델인 인바디 770을 사용해서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을 보다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메나테크에 재직 중인 모 남성분의 실제 인바디 결과지를 예시로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상단의 체성분 분석입니다. 우리 몸은 표에서처럼 체수분, 단백질, 무기질, 체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성분의 합이 체중이며 이들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각 수치 아래 괄호 안의 숫자는 정상 범주를 뜻합니다. 체수분은 가장 큰 비중 5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혈액의 약 90%, 근육의 약 70%, 지방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단백질은 체성분의 12에서 15%를 차지하며 근육, 피부, 뼈, 치아, 머리카락, 혈액, 면역체계의 구성 성분입니다. 무기질은 체성분의 5에서 6%를 차지하며 각종 생리현상을 조절해 줍니다. 체지방은 남성의 경우 10에서 20%, 여성의 경우 18에서 28%가 정상 범주이며 세포막을 구성하고 생리적 기능을 수행하고 에너지 저장고로도 쓰여 마냥 수치가 낮아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로막대 그래프의 끝을 이었을 때 모양을 보고 C형, I형, D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C형은 체중 체지방량이 높고 골격근량이 낮아 비만, 허약, 방치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I형은 체중, 골격근량, 체지방량이 골고루 있는 표준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D형은 체중, 체지방량에 비해 골격근량이 높아 근육형, 운동선수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측정하신 분은 D자형으로 운동을 많이 했고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표, 비만 분석입니다. 비만의 사전적 정의는 건강에 해로울 정도로 비정상적 또는 과다한 체지방이 축적된 상태입니다. 비만은 두 가지 수치를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BMI, 즉 Body Mass Index입니다. 둘째, 체지방률입니다. BMI는 체중 나누기 신장을 미터로 환산하여 제곱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170cm, 60kg인 사람이라면 60 나누기 1.7의 제곱값으로 20.76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BMI 관점에서 볼 때 정상 체중은 18.5에서 23이므로 170cm에 60kg이라면 정상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BMI는 키와 체중으로만 비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많으면 과체중이나 비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비만 측정의 두 번째 방법은 체지방률을 이용한 비만 판정입니다. 남성은 10에서 20%가 표준, 20에서 25%는 과체중, 25%를 초과하면 비만으로 봅니다. 여성은 18에서 28%가 표준, 28에서 33%는 과체중, 33%를 초과하면 비만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표인 부위별 근육 분석표입니다. 위 그래프의 길이는 이상적인 체중에 비해 얼마나 많은 근육을 가졌는지 나타내며 아래 그래프의 길이는 실제 체중에 비해 얼마나 많은 근육을 가졌는지 나타냅니다. 이 표를 통해 사지와 몸통의 근육량을 분석할 수 있고 좌우의 균형과 상하체의 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의 끝을 이었을 때 우하향의 모양이 나오면 하체 발달, 우상향의 모양이 나오면 상체 발달로 볼 수 있습니다. I 형태는 상하체와 몸통이 균형 잡힌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의 작은 표는 세포의 수분비 분석입니다. 전체 체수분 중 세포 바깥쪽 수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체수분 균형을 나타내 건강에 중요한 지표입니다. 세포 외수분을 전체 체수분으로 나눈 값으로 이 수치가 표준 범위 이상으로 나오면 부종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부종의 원인으로는 잘못된 식습관이 대표적입니다. 평소에 찌개, 김치 등 염분이 많은 음식을 즐겨 먹으면 세포 외 수분비가 높게 나올 수 있으니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체 변화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전과 동일한 회원번호를 입력하면 과거의 수치까지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체중,
골격근량, 체지방률, 세포의 수분비를 측정 시점에 따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측 상단의 인바디 점수입니다. 80점을 기준으로 높을수록 강인형, 낮을수록 허약 또는 비만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장지방 단면적입니다. X축은 나이, Y축은 내장지방 단면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정상 범위가 올라갑니다. 다만 100 이상이면 내장지방, 더 심하게는 지방간이 의심될 수 있으니 이 수치는 낮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아래에 있는 체중 조절입니다. 나이와 신장을 고려하여 적정 체중을 위해 지방, 근육을 각각 얼마나 빼거나 늘려야 할지 플러스와 마이너스 수치로 보여줍니다.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신체 균형 평가가 있습니다. 앞서 부위별 근육 분석표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상체의 좌우, 하체의 좌우, 그리고 상체와 하체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그 밑은 부위별 체지방 분석입니다. 사지와 몸통에 각 체지방이 얼마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 밑에는 연구 항목이 나타나 있습니다.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 범위를 나타냅니다. 세포 내 수분은 세포의 구성 성분으로 신진대사에 관여합니다. 근육이 증가하면 근육세포 안에 수분 역시 증가하기 때문에 이 수치도 높아집니다. 세포 외 수분은 혈액과 세포 사이에 있는 간질액 형태로 되어 있으며 영양소와 산소를 세포에 전달하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치우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치가 표준 이상일 경우 부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기초대사량입니다. 기초대사량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입니다. 근육량이 증가하면 기초대사량도 증가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싶다면 근육량을 늘려놓으면 되겠죠? 물론 몹시 어려운 일이지만요.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는 기초대사량 곱하기 활동 개수로 계산할 수 있는데 활동량이 적은 직장인 같은 경우 기초대사량 곱하기 1.2 내지 1.3을 하고 하루 섭취 칼로리를 그 정도로 하는 것이 체중 유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위별 위상각은 측정자의 나이를 고려해 세포 또는 세포막의 건강 상태를 나타냅니다. 체성분을 분석하는 원리로 우리 몸에 전류를 흘려보낸다고 했는데요. 세포막으로부터 발생하는 전류의 저항을 각도로 표현한 값입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4에서 10이 정상 범위입니다. RA는 오른팔, LA는 왼팔, TR은 몸통, RL은 오른다리, LL은 왼다리입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표인 임피던스입니다. KHz, 킬로헤르츠는 교류 또는 전자파 주파수의 단위로 1000Hz와 동일합니다. 이 표에서 중요한 것은 각 부의 수치가 아래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느냐입니다. 높은 킬로헤르츠로 갈수록 수치가 낮게 나와야 체성분 측정이 신뢰도 있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바일 앱을 다운받으시면 더 간편하게 인바디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MBC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메나테크 여러분, 인바디에 대한 자세한 설명 잘 들으셨나요? 어렵고 생소한 내용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략하게 결과지에 체중, 골격근량, 체지방량과 BMI, 체지방률, 기초대사량, 복부지방률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나테크 여러분 모두 인바디 기기로 정확한 체성분 측정하셔서 더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6월 진행된 트루헬스 마스터 챌린지 7 애프터 측정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이제 7주간의 챌린지 막바지에 다다랐으니 참가자분들께서는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으며 아직 이벤트가 남았으니 7월 맘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